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선 딸.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은 장바구니를 든 채 마트를 나서는 모습뿐.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 사라진 날 입고 나간 옷의 일부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작은 치맛자락 한 조각이 숨기고 있던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실. 5년 전 그날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인데 누르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기막힌 사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마당 한 구석 텃밭을 비추고 있습니다. 70세 김정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일과 반찬 장사로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정성이 가득했죠. 정순의 집은 30년 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그 한쪽에는 정순이 손수 가꾸는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소담스럽게 자라고 있는 그 텃밭은 정순의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내며 정성껏 돌보는 그 시간이 정순에게는 소중한 일과였어요. 외동딸 윤지연은 42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결혼까지 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딸이었죠. 정수는 지연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장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거든요. 엄마, 그때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너 잘 키우려고 그랬지. 뭘? 미안해요, 엄마. 그때 몰랐어요. 뭘 미안해해. 내가 잘 커준 게 어디야.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박성민은 45으로 공기업에 다니는 듬직한 사위였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온화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정순에게도 살뜰히 챙기는 착한 사위로 소문났죠. 정수는 홀로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막막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적막했거든요. 밤이면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결혼한 뒤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특히 성민이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 봐서 반찬 좀 해드릴게요. 됐다. 너도 바쁜데 뭘 또 와서. 엄마 얼굴 안 보면 내가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지연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큰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정순의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갔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나물 반찬까지 일주일치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갔죠. 그러면 정수는 일주일 내내 딸이 해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지연아, 너무 많이 해놓고 가네. 혼자 어떻게 다 먹니? 조금씩 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요리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지연은 항상 세심했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어떤 음식을 해드리면 좋아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순도 그런 딸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성민과 함께 찾아와 손수 마당 정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성민은 묵묵히 풀을 뽑고 나무를 다듬었죠. 무거운 화분도 옮기고
망가진 울타리도 고쳐주었어요. 그런 사위를 보며 정수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지연이가 걱정 많이 합니다. 고맙다, 성민아. 너까지 신경 써주니 미안하고 고맙고. 모료 당연한 일인데요. 성민은 늘 정중했습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발랐어요. 정순에게 반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항상 존댓말로 공손하게 대했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박서방 참 괜찮은 사람이네. 지연이가 복이 많아라고 입을 모았어요. 정순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을 도왔어요. 젊은 사장님이 정순의 손맛을 인정해서 주요 반찬들은 정순이 담당했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하고 집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마당 청소며 화분 물주기까지 할 일이 많았어요.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죠. 그런데 정순의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에게서 오는 안부 문자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랑 김치전 해 먹었다.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드셔요. 됐다,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뭘. 그런 대화가 매일 저녁 오고 갔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엄마 걱정을 했고 정수는 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때로는 성민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몸 건강히 해. 네, 걱정 마세요.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정수는 며칠 전부터 기대하며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사위와 딸이 올 때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2020년 9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방 안까지 정리한 뒤 딸이 좋아하는 둥글레차를 우려놓았어요. 지연은 항상 엄마가 끓여주시는 차가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서 나가요. 마트에서 장 보고 바로 갈게요. 응, 천천히 와. 조심히 오고.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랑 두부도 사올게요. 오늘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토요일이었거든요. 성민은 회사 일로 못 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반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2시, 1시. 평소라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이었는데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수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마트에서 장을 많이 보느라 늦어지는 것이라 여겼죠. 오후 2시가 되자 정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죠. 평소 지연은 전화를 끄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도 지연은 오지 않았어요.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도 소식이 없었죠.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었어요. 더구나 엄마와의 약속은 더욱 소중히 여겼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정수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지연이 오늘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혹시 연락 받았니? 네. 지연이가 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는데요. 아침에 집에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마트 간다고 하고 나서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성민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찾아볼게요. 혹시 마트에서 무슨 일이라도. 응, 그래라. 나도 마트에 가서 물어볼게. 정수는 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자주 가는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마음이 급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향했죠. 마트에 도착해서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40 정도 되는 여자분이 장 보러 오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키가 중간 정도 되고. 아,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인데 연락이 안 되거든요. 마트 직원들은 협조적이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1시간 뒤 성민이 마트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나요? 아직 못 찾았어. CCTV 보자고 하니까 기다리라는구나. CCTV 화면에서 지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12시 10분경에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였죠. 여기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마트 주변 상가의 CCTV도 확인해 봤지만 지연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트를 나선 뒤의 행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밤 9시가 되자 성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어요. 벌써?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하지만 이상해요. 지연이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리가 없거든요. 정순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연은 몇 시간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될까봐 미리 알려주는 아이였거든요. 하물며 엄마와의 약속을 이렇게 어길 리가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성인이시니까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시죠. 가족들과 다툼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럼 개인적인 일로 잠시 어디 다녀오시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순과 성민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해주려던 고등어 조림 재료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딸을 기다리며 우려놓은 둥글레차도 식어서 쓴맛만 났죠. 지연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정수는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어요. 평생 이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지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때부터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지연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단서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마트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도 지연이 마트를 나선 뒤의 행적은 흔적조차 없었거든요. 정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이 돌아올까 봐서였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정수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만 돌아온다면 뭐든 상관없었거든요. 성민도 매일 찾아와 함께 지연을 찾았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온종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지연의 사진을 들고 상점마다 다니며 혹시 본 적 있는지 물어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연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순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지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성인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죠.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지연은 영영 찾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정수는 여전히 매일 마트 앞을 서성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참 안 됐어. 딸 잃고 저러시네. 그래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만이 정순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성민은 처음 몇 년간은 정순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지연을 기다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마저 지연을 포기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연을 사랑한다던 사람이 벌써 포기하려 하다니요.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지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매년 이날이 되면 마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네 반찬가게 김 사장이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 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김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 얘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민이가 왜? 지연 씨 사라지고 나서 말이에요. 몇 달 안 돼서 그 집에 여자 하나 드나들던데.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라니. 무슨 여자? 글쎄요, 젊은 여자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아침에 나가는 것도 봤어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수는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성민이 다른 여자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이에요. 언니,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린 거니까.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은 정순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은 성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칠 뒤 정순은 성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이 살던 그 집이었죠. 성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순을 맞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지연이 방 좀 보고 싶어서. 정수는 지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5년 전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연의 화장품들이 없어진 것 같았고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성민아, 지연이 물건들은 어디 갔니? 아, 그게 너무 오래돼서 정리했어요. 보관하기 어려워서요.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물건들을 왜 정리했을까요? 혹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포기한 건가요? 그날부터 정수는 성민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했어요. 성민의 서재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정순이 그 방에 대해 물어보면 피하려 했거든요. 그 방은 뭐 하는 방이야? 회사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기밀이라서. 하지만 정순의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정순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민이 지연 얘기를 할 때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빨리 화제를 바꾸려 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던 음식이.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정수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성민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순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성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잠긴 서재 문이 계속 신경 쓰였죠. 평생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 본 적 없던 정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 갑자기? 회사 일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돌아와서 인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일까요? 그 서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성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분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살아있을 때 가끔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곳에 하나 숨겨뒀거든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죠.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던 정순이었지만 지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문고리를 살펴봤어요. 오래된 집이라 잠금 장치가 간단했죠. 몇 번 시도하다 보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삭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한쪽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있었고 벽에는 낯선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김 사장이 말했던 그 여자일까요? 사진 옆에는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는데 성민의 글씨였죠. 미영이와 저녁 약속, 같이 영화 보기.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성민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연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생명보험 증서, 은행 서류, 그리고 법무사 상담 기록까지. 실종 선고 신청 절차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종 선고라니 지연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정수는 더 깊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가장 안쪽 서랍에서 손이 멈췄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1000조각이 있었거든요.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지연이가 낡고 헤어진 꽃무늬 치맛자락이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그날 입고 나간 원피스의 일부분이었어요. 정수는 그 옷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엄마, 이 옷 어때요? 예쁘죠? 라며 자랑하던 그 원피스였죠. 지연아, 지연아. 정수는 치맛자락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지연이 마트에 갔다가 사라졌는데 왜 옷 조각이 성민의 서재에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성민이 지연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성민은 지연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만남, 실종 선고 신청, 그리고 이 치맛자락.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수는 치맛자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죠.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던 그 사위가 정말로. 다음 날 정수는 치맛자락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성민의 서재에서 발견한 치맛자락, 다른 여자와의 관계, 실종 선고, 신청 등등 말이에요. 담당 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이 옷 조각을 감식에 보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걸 어떻게 얻으신 거죠?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의 집에 들어가서 서재 문을 열고 찾았다고 말이에요.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일단 사위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해명을 들어보시고. 며칠 뒤 성민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치맛자락을 들고 성민과 마주 앉았어요. 성민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죠. 성민아, 이게 뭔지 아니? 치맛자락을 보여주자 성민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이게 뭔가요, 어머니? 지연이가 사라진 날 입고 나간 옷이야. 왜 내 서재에 있었니? 제 서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성민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혹시 어머니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성민의 태도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이럴까요?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정순이 치맛자락을 발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옷 조각에서는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성민은 일관되게 모른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옷 조각이 정말 실종자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딸이 입은 옷을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은 믿지만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담당 형사의 설명에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요. 더구나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라서 법정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성민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차분하게 응답했죠. 저는 그 옷 조각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어머니가 왜 제 서재에 무단으로 들어가셨는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럼 그 옷 조각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군가 제 집에 몰래 넣어둔 걸 수도 있잖아요. 성민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경찰도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수사를 축소했죠. 하지만 정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민의 대학 동기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지연과 결혼하기 전 성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박성민이요? 학교 다닐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 술 먹고
여자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웠다고요? 네, 그때 좀 심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울면서 도망갔었는데 정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민이 대학생일 때 연인과 폭력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넘어갔지만 여자친구는 얼마 뒤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혹시 그 여자분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름은 최유진이었죠. 전화 통화에서 유진은 처음에는 말을 꺼리더니 정순이 사정을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성민이와 헤어진 이유가 무서워서였어요. 무서웠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술 먹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한 번은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유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민이 감정이 격해지면 자제력을 잃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때 폭행 사건으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했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무서워서 더는 만날 수 없었거든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민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럼 지연에게도 그런 일이. 며칠 뒤 정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민이 지연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지연이 사라지기 2달 전에 말이죠.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이네요. 실종 시에도 보험금이 나와요. 실종 시에도요? 네, 실종 선고가 나면 사망으로 간주되거든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민이 왜 그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게다가 지연이 사라지기 직전에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폭력적인 과거, 거액의 생명보험, 다른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치맛자락.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성민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이나 시신이라든지.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요? 5년이나 지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성민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의 집을 샅샅이 뒤져볼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김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김 사장도 정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놓칠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언니, 여기 뭔가 있어요. 김 사장이 지하 창고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탄 듯한 옷가지들과 함께 또 다른 천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연이 입던 옷과 같은 원단이었죠. 이건 분명히.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확실한 증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성민이 정말로 지연에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했어요. 정순과 김 사장은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불에 탄 옷가지들, 지연의 것으로 보이는 천 조각들, 그리고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나는 병들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성민이 돌아온 거였죠. 출장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정수는 급히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김 사장과 함께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성민아, 너 출장 아니었어? 급하게 취소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성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어요. 성민이 미리 치웠던 거였죠.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지연의 친구 수진에게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얘기야? 지연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성민이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어요. 수진의 말에 따르면 지연이 성민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는 거였습니다. 밤늦게 몰래 전화를 받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는 거였어요. 지연이가 성민이 오빠한테 따져보겠다고 했거든요. 정순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지연이 사라진 그날 성민과 큰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성민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민이 대학생 때 여자친구와 폭력 사건을 일으켜 고소당한 적이 있었던 거였죠. 전 여자친구 최유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무서워서 헤어졌어요. 감정 조절을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때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성민이 지연이 사라지기 2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이었고 실종 시에도 보험금이 나오는 조건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보험 설계사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평소 보험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보험을 든다는 게 말이에요. 정수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민이 지연 실종 당일 오후에 철물점에서 삽과 비닐, 강력세제를 구입했다는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샀을까요? 지연의 친구가 은행에서 확인해 준 자료였습니다. 삽과 비닐, 세제.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런 물건들을 왜 샀을까요? 더구나 지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의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의 폭력적인 과거, 지연의 의심, 그날의 다툼, 거액의 생명보험, 그리고 수상한 구매 내역까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정수는 성민에게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해라. 지연이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연이가 내 불륜을 의심했다며? 그래서 둘이 싸운 거 아니야?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희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럼 왜 그날 철물점에서 삽이랑 비닐을 샀어? 지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에. 이번에는 성민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집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5억 원짜리 보험은 또 뭐야?
지연이 사라지기 2달 전에 든 그 보험 말이야. 성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순은 확신했습니다. 성민이 지연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끝까지 밝혀낼게. 절대 이대로는 못 끝내. 정수는 치맛자락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성민과의 마지막 승부만 남았어요. 정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민의 폭력 전과 거액의 생명보험, 수상한 구매 내역, 그리고 지연이 성민의 불륜을 의심했다는 증언까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경찰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황상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민 씨를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오히려 정순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형사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정황 증거는 많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합니다. 자백이나 시신, 범행 현장 같은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수는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에게 직접 자백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한 거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수는 성민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성민아, 차 한잔 하자. 할 얘기가 있어. 성민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순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성민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 정수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지연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저는 정말 듣기나 해. 내 과거도 다 알아봤고 보험도 확인했어. 그날 내가 뭘 샀는지도 알고 있다고.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지연이가 내 불륜을 의심했잖아. 그래서 그날 따졌고 너는 화가 나서. 그런 일 없었다니까요. 성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정수는 여기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품에서 지연의 치맛자락을 꺼낸 거였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 서재에서 나온 우리 지연이 치마 말이야. 치맛자락을 보는 순간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누군가 제 집에 몰래.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숨겨놓은 거잖아. 정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성민도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계속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지연이를 잃어서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지연이 사라지자마자 다른 여자 만난 놈이 그건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솔직히 말해라. 그날 지연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성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죽였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실토해라. 아니에요.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순간 성민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뭐라고?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성민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순의 눈빛이 변해 있었거든요. 성민아, 이제 다 말해라. 우리 지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성민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파헤치시는군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성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제 핸드폰을 봤어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말이에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화를 냈어요. 배신했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났죠. 그래서 밀쳤어요. 그냥 밀친 건데. 지연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뭐야? 죽었어요. 바로 죽어버렸다고요.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성민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우리 지연이는 어디에? 묻었어요. 산에다가. 성민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죽은 뒤 당황해서 시신을 차에 싣고 멀리 떨어진 산에 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 마트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대로 연기했다는 거였죠. 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저도 끝이잖아요.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딸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자신을 보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정순이 미리 연락해뒀던 거였죠. 녹음도 되어 있었고요. 박성민 씨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체포합니다. 성민은 관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성민이 체포된 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민은 자세한 경위를 털어놓았어요. 지연이 성민의 불륜을 발견하고 따졌을 때 격분한 성민이 지연을 밀쳤고 지연은 계단에서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는 거였죠. 정말 실수였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성민은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체를 유기하고 5년간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법원은 성민에게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성민이가 말한 그 산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형도 변했고 성민의 기억도 흐릿해진 상태였어요. 결국 지연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정수는 매일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어디선가 지연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연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을 위한 추도식을 열기로 한 거였어요. 시신은 없지만 딸을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추도식에는 지연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지연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딸을 잃은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도식을 마친 뒤 지연의 친구 수진이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남긴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수진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이 정순을 위해 준비했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맡아두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저 지연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사랑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 엄마의 따뜻한 품, 모든 게 그리울 거예요. 엄마,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엄마가 아프시면 하늘에서 지켜보는 저도 슬플 거예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라요. 사랑해요, 엄마. 지연 올림. 편지를 읽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지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날 밤 정수는 지연의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순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지연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정수는 지연의 치맛자락을 예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지연과의 사랑의 추억이기도 했거든요. 지연아, 이제 엄마가 알겠다. 너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고 있구나. 매일 아침 액자 앞에서 지연에게 인사하는 게 정순의 새로운 일과가 됐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정수는 마트 앞을 지나가다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울지 않아. 그냥 좋은 생각을 해서 그래.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정순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정순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슬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수는 이제 지연 이야기를 할 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픈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려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참 착한 아이였어.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순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정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연의 액자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엄마랑 함께 하자. 그렇게 정수는 딸 없는 세상을, 하지만 딸과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해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겨두었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있는 골목길 이야기였습니다.